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우 교수님 머리도 자르시고. 예. 새 다짐. 예, 잘하고 와야죠. 또 MBC 오는데 열심히 하고 와야지. 알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이게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어요. 딥시크. 네. 혹시 써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은 다운로드를 안 써보시지 받았습니다. 근데 뭐 SNS에 많이들 재미삼아서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오픈 AI께 챗 GPT가 훨씬 낫다. 그렇지만 야 제법 잘 따라왔다 이 정도 평가? 뭐 가성비로 따지면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처음에 좀 써봤고. 역시 얼리 어답터. 뭐 어제 그제 이렇게 써보니까 뭐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또 미국에서 하는 시간에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고. 제가 원래 다음 학기 이제 인공지능과 경제라는 과목을 제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인공지능. 그래서 좀 놀란 게 이제 강의 노트를 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의 약간 천지개벽이다. 근데 영국 가디언인가 어디 보도는 거니까 천안문 광장 뭐 대만 물어보니까 뭘 이런 걸 물어보세요. 패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AI를 훈련시키는 기능에 데이터 집어넣고 그 추론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보통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들었는데 500만 달러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81억? 네, 이 정도. 그 정도. 네.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뭐랄까 HBM 뭐 3E가 뭐 언제 뭐 블랙웰이 언제 출시되고 이렇게 정말 고사양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H800이라는 정말 저렴한 옛날 모델을 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에 수출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다 막아버렸는데 이거 가져가서 이제 정말 그것도 이제 그동안에 뭐 수만 개씩의 그런 이제 칩세트를 붙여가지고 했던 가능했던 게 이제 한 2,000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 이게 정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오미 나와서 야 대륙의 실수다. 우리 약간 놀라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면서 야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 몇 년 지나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버젓한 멀쩡한 제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대표적인 이제 비아드가 그렇고 비아드 올해 이제 우리나라 출시한다는데 그렇죠.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테슬라를 판매 대수로는 지난해 제쳐버렸고 그렇죠. 뭔가 이 처음에는 야 제법인데 약간 어설프지만 잘 만들었다 싶은 게 몇 년 지나면 따라가 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이제 AI계에 이게 스푸트니크 그런 쇼크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미국보다 우주로 먼저 보낸 그런 사건과 이제 비유가 된다. 이제 이런 거니까 상당히 이제 놀라운 건데 뭐 약간 제 느낌으로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스코어 뭐 챗GPT보다 더 잘하냐 그러면 체감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스코어 상으로 보면은 뭐 챗GPT나 뭐 클로드나 뭐 아니면 뭐 메타의 라마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점수로 봤을 때는 벤치마크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그거에 필적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추론 면에서는 좀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대형 언어 모형,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필요한 오로지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흉내내다가 아이씨 뭐 잘 못 쓰겠다, 뭐 이제 이런 못 쓸 거 만들어내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았다. 그런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세계 첨단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세요? 인공지능이 기존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안보와 군사력과 매우 관련이 있고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다 중국이 앞서가거나 미국에 비해서 뭐 거의 따라잡았는데
AI 패권은 분명하게 미국이 그렇죠. 이게 이제 안보와 직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이걸로 끌고 가겠구나 하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게 전부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패권 하나 AI 패권 하나는 미국이 분명하게 갖고 있구나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아까 그 우주선 소련과 미국의 우주선 개발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련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우주선을 달로 쐈는데 착륙하고 보니까 중국의 우주인이 나도 살짝 여기 타고 왔어.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그동안의 하드웨어 플랫폼은 어차피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 놨더니 이 싸구려 칩세트 만들어 가지고 야 근데 우리 것도 AI 돌렸더니 뭐 추론이 거의 비슷해. 이렇게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주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 보고 있고 오늘 밤 사이에도 한 4% 또 내렸던데 어제 조금 해보겠다가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AI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야 AI도 이제 중국과 같이 가겠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요 모형 하나 개발할 때 보면은 무슨 뭐 챗GPT나 그 메탈 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한 번 개발하는데 1억 달러가 든다. 뭐 5억 달러가 든다. 뭐 다음 버전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개발할 때 지금 뭐 대략 한 500만 달러 들었다. 그러니까 원래 들던 비용에 뭐 그냥 한 5% 정도만 있으면은 요거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비율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메타의 라마 개발할 때 그 매니저한테 주는 연봉 가지고도 이거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지에서 지금 합리화하느라고 지금 엄청 바쁘다 그러던데 여하튼 그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에 주는 연봉만큼만 줘도 지금 그에 필적하는 걸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고 그리고 학습 시간도 기존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투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줄어든다는 거고 거기다 아까 뭐 칩 얘기 해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H10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굉장히 그 성능 좋은 GPU를 이용해 가지고 그동안 개발을 했고 이거를 10,000개 붙였다 뭐 40,000개 붙였다 뭐 그렇게 하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비싼 이제 칩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뭐 2022년 이때부터 중국으로 이제 그 이런 고성능 칩 네, 수출 못 설비하고.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은 칩 말고 약간 성능 떨어진 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H800인데 성능 떨어진 칩은 요거는 이제 수출해도 된다 그래 가지고 중국에 수출해 줬는데 이제 그거 이제 몇 개 모아가지고 지금 개발한 거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고 저는 근데 더 크게 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MIT 라이센스라고 부르는데 요거 저작권만 표시하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규모가 되는 서버를 갖고 있는 뭐 중소기업들도 지금 열렬히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안에 코드가 지금. 다 공개돼 있는 거죠. 예. 그래.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BM 같은 거 주가 조립해서 엄청 빠졌다면서요? 네, 예, GPU를 처음에는 17%가 빠졌죠 그저께. 17%. 그러다가 예. 어제 반 정도 해보겠다가 오늘 다시 빠졌는데 네. 뭐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저는 이걸 대응한다기보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시장이 크잖아요. 예. 중국 이걸로 이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지금 예를 들어 뭐가 제가 샤오미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 점유하고 있지만 샤오미, 오포, 비보 합쳐서 한 32~33% 정도 판단 말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 왜 그렇게 많이 팔리겠어요? 시장이 중국에서 일단 많이 팔리잖아요. BYD가 뭐 작년에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판매 대수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죠? 정점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려서 AI도 정말 이렇게 뭐 가벼운 저가 사양이 나와버린다면 그런데 그게 기능성이 별로 처지지 않는다면 일단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 중국 내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뭐 정말 정확하게 이 배리어를 치고 있지만 예. 당장 쌓아라.
우린 그냥 우리 기술로 성장한다. 음.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팔아먹을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간 경제사적으로 조금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제임스 와트가 사실 증기기관을 뭐 개발을 뭐 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증기기관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1700년 초반에도 그 소위 말하는 뉴커먼 엔진이라고 이 증기를 이용한 이런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 컸어요. 어느 정도로 컸는데? 그게 한 뭐 2층 건물 정도 이렇게 아니 엔진이? 엔진이 옛날에 뉴커먼 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랬는데 제임스 와트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잘못 만들었어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제 개선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수증기 끓였다가 응축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실린더 하나에다가 이게 뭐 덮였다가 식혔다 해야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밖으로 띄어내가지고 뭐 응축 기관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중 동작이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예컨대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데 한 손으로 돌리는 거랑 양발로 돌리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화시켜가지고 조그맣게 좀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있던 그 증기기관은 이제 탄광에서 물 퍼내는데 주로 이제 썼는데 요거 이제 소형화되고 좀 효율화되니까 요게 한 4배 정도 효율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4배 정도 효율화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제 운송기관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방적에다 예, 쓰여가지고 예. 이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건데 약간 이제 그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같은 성능을 내는데 비용은 한 5%에서 10% 정도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화가 이루어졌고 이게 지금 얘네가 이제 공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풀 버전이 있고요. 네. V3하고 풀 버전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이제 R1이라는 게 있고 R1에 이제 디스틸이라고 하는 증류한 또 작은 버전이 있어요. 작은 버전이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버전은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된다 그러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제 웬만한 PC에 GPU 좋은 거 달려 있으면 이게 다운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큰 기업만 했던 지금 우리 주식이 지금 다 미국으로 다 돈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게 빅테크 기업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래서 우리 환율도 굉장히 이제 높은 환율을 갔던 건데 이게 잘 하면은 전 세계가 이런 기술을 잘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죠.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아주 단순한 의문이 우리 기업은 못 만들어내나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양이 낮아지고 저비용이 된다면, 우리 뭐 반도체 기술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의 기술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뭐 우리 대통령부터 뭔가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편견에 약간 사로잡혀 있고 깔보는 경향이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뭐꼭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술력이 있고 하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본 작년에 세계 13개 핵심 기술 중에 이미 5개는 중국이 뭐 선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중국의 핵심 기술들이 따라 올라왔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제 우주 항공이나 UAV 같은 그런 어떤 뭐 드론 같은 이런 부분 빼고는 다 우리하고 겹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정유화학은 이미 뭐 거의 따라 잡혔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념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프레임에 기업인들은 장사하려고 접근하는데 기업인을 돕겠다는 정치인들은 자꾸 이념 프레임으로 보고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은 거리에서 공산당, 중공군 이렇게 딥시크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중국 간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우리가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줄었지만 1년에 수출하는 것만 여전히 190조, 200조 원을 수출합니다. 네. 1년에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단연 최고로 많이 사주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말을 한번 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돼서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출렁출렁하겠어요. 장사해야 하는데 중국 상대로 그러니까 경제를 경제로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딥시크 관련돼서 SNS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막 정신승리하고 있는 게 야, 천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정치적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거 엉터리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중국의 기술력을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필드 기자 생활할 때만 해도 LNG선 이런 거 우리가 만든 저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 가서 타보면 뭐 이게 영하 163도로 이렇게 균일하게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되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우리가 기술력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한 대에 3,800억 막 이렇게 파는데 우리가 1년에 50대씩 팔아요. 많이 팔 때. 우리 조선이.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 점유율이 하는 사이에 뭐 몇 년 사이에 봤더니 작년에 62%예요. LNG선 우리가 수급. 38%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중국이 가져갔다. 이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시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이념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이제 이제 양흥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운영하던 이제 하이플라이라고 헤지 펀드에서 이 딥시크를 만든 지가 지금 뭐 2년도 채 지금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 5월에 이제 항저우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우리 지금 뭐 R&D 깎고 막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입틀 막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네. 예, 그럴 때거든요. 예, 그래서 짧은 사이에 우리가 R&D를 좀 뭐 무슨 카르텔이니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전 세계는 약진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고 회사가 되게 특이한 게 대학 졸업해서 너무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채용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무 경력이 많으면은 기존의 것을 매몰되니까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교수니까 저희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인문사회지만 R&D 같은 거 비슷한 걸 이제 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의 R&D 풍토는 어떠냐면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과제를 우리가 할 때 실패하면은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뭐 돈을 뱉어내라는 둥, 아니면 실패하내라는 둥 이러기 때문에 저희 이제 풍토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미 된 거를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다 된 거를 그래야지만 통과도 잘 되고 된 거니까 거의 된 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라서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R&D 시장을 사실은 뭐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풍토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페널티가 심한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풍토도 좀 바꿔줘야 된다. 혹시 그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왜 우리 기업은 못 만들어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회사도 예컨대 이사가 이제 무슨 앱을 개발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좋은 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앱 새로운 앱이 원래 좀 성능 나쁜 거는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회사 내에서는 또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나온 앱을 죽이죠. 죽이죠. 그래서 카이스트 이야기 하셨잖아요. 카이스트 대덕 연구단지에 있잖아요. 대전에. 그래서 권위주의 정부 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할 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독재를 미워할 생각은 없지만 그때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다. 네. 지금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작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이 2만 명 가까이 돼요. 네. 그렇게 많아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SNS에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공짜 식단인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랑하는 날이 와야 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게 됐었거든요. 카이스트 학비 다 면제고 한 달에 학생들에게 12만 원인가 지금도 용돈을 줘요. 근데 이런 풍토가 더 발전해야 해도 중국 우리 수능 45만 명 보잖아요. 중국 대입 입시 1,300만 명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뛰어난 친구들이 우린 다 의대 가잖아요. 거기 뛰어난 친구들이 다 북경대나 칭화대에 공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학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학자 한 명이 중국 과학기술 따라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과학자 한 명이 중국 과학자 30명 따라잡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 비유적 표현인데 예산 깎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참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는데. 정치로 가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거기까지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 150년 전에 과학기술 없이 경전만 읽다가 서구 열강들이 침략받아서 호되게 당했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뭐 정치체제 시진핑 종신 집권하는 엉터리 정치체제 갖고 있지만 DNA 하나는 과학기술 없으면 우리 죽는다라는 DNA 하나 굉장히 세게 박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를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붙는다라고 네. 전제를 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 경제의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인 효과하고 중장기적인 효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중심인데 특히 이제 그렇죠. 반도체가 우리가 또 몰빵하는 그런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또 하이닉스, 삼성의 HBM 또 네. 거기 몰빵을 해가지고 예. 대학마다 반도체 학과 만들려고 그러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뭐 많이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가져왔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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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7% 지금 주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가치가 좀 빠진 거군요. 한 800조 정도 좀 빠진 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연세된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사실은 수요가 준다고 일단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요게 미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 자본이 또 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AI 생태계 자체가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기회 요인이 된다. 시장이 다변화된다. 다변화되고 또 넓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기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나라 규모에서도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이런 이제 가능성이 또 열린 거다. 그렇게 보세요. 예.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한 관세 장벽을 펼칠 건데 그렇게 해서 중국의 기술력을 좀 고립시키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 민주당 행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딥시크를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의 성장 속도가 고립시킨다고 해서 오히려 고립되면 미국의 기술력이 고립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 스스로가 미국 차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어허. 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기정사실 디폴트 값인데 하지만 분명하게 경제적으로는 이걸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중국 기술력 우리가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빼먹을 거 있으면 빼먹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가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그걸 풀었어요. 예컨대 뭐 정부의 예컨대 뭐 실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리포트를 좀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지금 없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요게 학습 데이터의 문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습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오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요번에 개업용 문건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타입한 게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이는 걸로 이렇게 타입했잖아요. 근데 공무원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공무원들이 만들 때 셀 합치기 이런 걸 막 하거든요. 셀 합치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문서 작성할 때. 예. 그러면 이게 기계가 읽을 수가 없어요. 기계가 머신 리더블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문서들이 특히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문서들이 기계가 읽을 수가 없는 문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조금 이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짧게 하나만 좀 다른 문제 좀 짚죠. 예대마진 얘기가 좀 다시 나오던데 어느 정도예요? 보기? 예대마진은 보통은 한 0.예년 통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0.7 정도 그 정도 갖다 붙이는데 한 1%까지 확대되지 않았나. 제가 왜 이거 이렇게 가늠하냐면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런데 지금 1%, 1.3%까지 넘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0.3% 정도 가상금리를 낮췄잖아요.
그게 따져보면 한 0.7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예대 마진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림 네. 하나 그려왔는데 네. 요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보고서에 나온 이제 저희가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이제 보통은 부르는데 공식 용어는 이제 예대 금리 차입니다. 예대 금리 뭐 그러겠죠. 차. 예. 차고 저게 이제 2022년 12월, 23년 12월 그리고 최근 세 달인데 지금 예대 금리 차 저거 이제 금리를 이제 뭘로 계산하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 지금 1.4까지 지금 벌어져 있고 차가 예. 오. 그게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하고 11월 달 비교해 봐도 12월 달이 늘어났다. 늘었네, 진짜. 11, 12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 우리가 그 기준금리 내릴 때거든요. 기준금리를 내릴 때 예대 금리 차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려를 이제 표하고 물론 이게 확대가 된 거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금리를 이제 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식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뭐 조달금리나 뭐 아니면 뭐 위험이나 신용위험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봐서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금리 내리는데 왜 다시 예대금리처럼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시중은행장 모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찍으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인가 거기 광고 그 얘기 해가지고 시끄럽게 했는데 하여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문제고 요거로 인해 가지고 이때 사실 경제가 우리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데 이제 금융업들이 은행업들이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벌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그 성과급이 뭐 한 뭐 250%에서 300% 정도 나왔다. 뭐 이런 거고 뭐 제일 성과 많이 준 데는 하이닉스 1,500% 나왔다고 그러던데 여하튼.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현대차다, 하이닉스다, 우리 뭐 예를 들어 컨텐츠 기업이다, 다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들이고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은행 산업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 담보 잡는 게 정확합니다. 네. 어떤 시장의 가능성, 리스크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네. 담보 잡혀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그 수익이 10조, 20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행권에 계신 분들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떤 글로벌한 기술력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그 예대 마진차로 가상금리하고 예대 마진은 조금 다른데 저희 그 네. 은행들은 그 이 라오스나 이런 제3국가 가가지고 사채놀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막 그래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어떤 위험을 담보로 해서 사업성을 측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의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기능인데 이 기능은 매우 약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 우리 금융주주의 한 70% 유독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요. 근데 이제 배당 성향이 한 30%만 된다고 쳐도 이익의 30%는 이제 배당에서 이제 저 주주들에게 가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70% 가까이 되니까 우리 시중 5개 은행들이 이게 얼마나 뭐 이거 뭐 자본시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 뭐랄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이 얻는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또 외국으로 수조 원이 빠져나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은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부동산 시장 너무 얕봤다가 이제 대출 좀 풀어주고 여러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같은 걸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정부가 시중 창고 지도를 하면서 대출 억제를 하는데 대출 억제라는 게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 집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관상을 보니까 대출 못 해주겠어.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억제하는 방법이 대출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상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은행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압력을 주니까 우리가 올렸지.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나와서 우리가 언제 금리 올리라 그랬어. 이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알겠는데 네. 관이나 지금 정치권에 진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시중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중금리는 낮아지긴 시작했어요. 한 열흘 전부터 낮아지긴 시작했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안 내려서 제가 그 부분은 참 이창용 총재에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금리는 한 0.3% 정도 처음에 신한은행이 내리고 우리은행도 0.29% 정도 내리고 했으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겠죠. 네. 우 교수님. 이제 올해 이제 국채가 한 200조 초반 정도가 이제 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0조는 이제 순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대환 네. 묵었던 이제 그 국채 사들여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한 200조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올해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수준이 그 시장 금리가 조금씩 그걸 반영해 가지고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그걸 반영한 것도 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그 은행 시장이 규제 산업이고 너무 이제 독과점화돼 있고 이제 이게 그 은행들은 이제 법정 비용을 우리가 이제 반영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 산식을 거의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담합 상태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마진을 좀 손해 보더라도 조금 금리를 내려가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기보다도 다 같이 높은 수준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실은 맞는 건 아니죠. 뭐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금리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맞는 건 아닌데 요거 소위 말하는 창구 지도거든요. 창구 지도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기 압력이 자기 힘을 발휘를 하면서 영향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은행도 약간 여기다 부합하는 이제 이런 걸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독과점 구조를 좀 유지하고 그래서 사실 안 좋은 균형입니다. 아까 기자님이 뭐 하이닉스나 뭐 심지어 물레동에 나삭 깎는 이런 기공소 가도 다 세계적으로 물건 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은 굉장히 낙후돼 있죠. 낙후돼 있고 소비자한테 굉장히 안 좋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그동안에 우리 경제는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경제, 유럽 경제가 좋으면 우리도 좋고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고 이랬었는데 금리는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만 좋아요. 미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 사람들이 금리를 낮추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만 유독 안 좋아요. 미국 경기만 유독 좋고 우리 경기만 개엄 이후에 유독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할 상황인데 금리라는 건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추세를 다른 데는 다 유지하거나 올리는데 우리만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동안 우리 3, 40년 동안 끌고 왔던 우리 금융시장의 금리 결정 구조가 상당 부분 지금 환경이 전혀 다르다. 우리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만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에서 이 가상금리 산정치에 관련돼서 이제 은행법 개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은행도 그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우리 성의를 보이는 게 좀 낫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의 뭐 상품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 몇 개 내리는 척하고 다른 데서 또 올리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조삼모사잖아. 조삼모사죠. 야당에서 이제 뭐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금 같은 거 왜 고객들한테 슬그머니 떠넘기느냐, 그 대출금리에 가상금리에 그거 왜 더하느냐, 이걸 못하게 법으로 은행법 개정해서 고치겠다 했는데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그럼 뺄게요. 뭐 지급준비금 그 비용 그런 거 뺄게요. 가상금리 하면서 우리가 이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만큼 이자율 더 붙입니다. 그 조항 뺄게요 하면서 마진 더 붙여버리면 아니 은행도 장사하는 곳인데 뭐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마무리했죠. 연초에 좋은 얘기 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걸 보여드려야 중국 경제- 되는데 우리 네. 그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왼쪽 거는 챗GPT로 김종배 진행자에 대해서 하라고 해온 거고 오른쪽 거는 딥시크에서 찾아온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글씨 조금씩 안 보이는데 왼쪽 거는 거의 맞게 돼 있고 딥시크에서는 JTBC 프로라고 돼 있어가지고 딱 지금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직 믿을 게 못 되네. 하여튼 그래도 제가 딥시크 관련해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와닿는 말은
어찌 됐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축구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다. 축구는 확실합니다. 그죠? 아 그래요? 궁금하네. 예. 딥시크에서 JT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선집중의 진행자를 맡고 있는 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챗GPT가 이런 상태였거든요. 예. 아직 네. 지금 뭐 예. 계속해서 데이터가 예, 훈련되고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되면 훨씬 더 딥러닝이 좋아질 되기 것 때문에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